안녕하십니까. 네, 모아 소방학원의 소방시설관리사 함형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 대망의 5월 16일입니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긴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오늘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뜻깊은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시험장에 가서 사실 약간의 뭐죠? 광고성 이런 행사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시험의 문제에 따른 향방 그리고 이제 출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했는데 바로 이제 올려주시고 저도 이제 답안 문제지를 좀 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뭐 어렵다라고 하는 멘트는 사실 뭐 변명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올해 9월 달에 있을 2차 소방시설관리사 2차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의 어떤 합격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대략 한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만큼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크게 이제 저희가 뭐 3개 파트로 나눠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뭐 1차 총평, 또 2부는 크게 이제 뭐 2차와 관련된 합격 전략, 또 이제 마지막 3부는 이제 Q&A 형태를 가져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제 준비한 뭐 화료는 실제 이제 응시생 그에 따른 뭐 합격률 사실 그로 인한 뭐 합격률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좀 죄송하지만 그죠 뭐죠? 의미 없죠. 왜냐하면 실제 합격은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얼마를 합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시험은 경쟁 상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업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제 뭐 1차와 관련된 멘트는 사실 시험이 125문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간은 이제 125분입니다.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학원 자체적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제가 잠깐 이제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하기보다는 간단한 이제 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결국 시험의 향방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향방이다라고 하면 그 회차에 따른 난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올해 이제 20회 시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여기에 어떤 판도를 좀 달리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다른 이제 교수님들하고 저도 잠깐 이제 짧게 회의를 하면서 뭐 전체적인 뭐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최소한 이제 중상 정도로 이야기하죠. 다만 이제 기타 웹사이트나 또는 이제 다음 카페 또는 네이버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이제 사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시작점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뭐 크게 기능사 또는 산업기사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겪어보는 분들 아시죠? 어느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지 합격을 하는지를 아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되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방향을 가지고 사실 똑같이 소방시설 관리사를 사실 응용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렵게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공부 방법이지 않았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이런 잘못된 정보의 출발점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실제 필요한 자격증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수가 또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대단히 넓죠. 효용성의 면에서 대단히 어떤 가치가 있는 분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얘를 증으로 그러니까 국가 자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 자격보다는 사실 이 증, 그러니까 전문 라이센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이렇게 뭐 난이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잠깐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무한동령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1차 공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업으로 사실 소방시설 관리사를 딴다. 물론 이제 뭐 기간이나 어떤 물리적인 양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만큼 투자하고 뭐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합격한다. 사실 뭐 그게 딱 뭐 들어맞지 않는 어떤 분야가 또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1차로서 끝난다라고 하면 1차만 고민하시는 게 맞지만 저희는 최종적으로 2차가 합격 목표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1차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4배, 대략 그렇죠. 2010년도 후반, 그러니까 지금 초반까지는 사실 1, 2차가 동시에 있었고요. 그 후로는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가 나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눠지면서 어떤 시험에 어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이제 단기적인 학습, 그리고 이제 1차 합격 후 2차의 도전이다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공부 방법이 사실 패턴처럼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음 카페에서 뭐 파이어 리더 쪽에서는 뭐 1차를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관연도 위주로 봅니다. 이런 패턴은 말 그대로 이제 기사나 또는 이제 기능장의 패턴이지 사실 관리사의 패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2차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넓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 전문 자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지식을 2차인 설계미 시공하고 점검 실무에서 물어볼 수 없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실 출제위원분들께서 고민하시고요. 이런 분들을 많이 녹아내는 것이 사실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우에 따라 그럼 이제 시험이다라고 하는 난이도는 무의미한 거고요.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을 1차에서 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통과 의뢰 정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항상 1차 시험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관연도의 이제 어떤 시험의 패턴을 보면 그죠?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난이도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속된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죽을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기쁜 일이지만 사실 이제 소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와 같은 시험은 사실 변별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쉽지 않다. 그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사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강의자로서의 고민 그리고 이제 합격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 다만 저도 지금 현업에 있는 그죠? 소방 기술자이기 때문에 같은 소방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과 사실 먼 미래 여러분들 증을 따시고 현장에 나가도 사실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소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어려운 거죠. 어쨌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이제 무한동령님께서 1차의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차는 의미가 없고요. 2차와 그러니까 즉 1차는 당연히 2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1차를 다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2차를 수업하면 설계면 시공하고 점검 실무인데 여기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소방은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넓고요. 대단히 얕습니다. 이렇다 보면 사실 이게 시험을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1차에서 충분히 사실 다루고 있고 사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대단히 그죠? 귀를 막고 대부분 이제 어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연도의 패턴.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기사에서의 시험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 이후 국가 자격 또는 이제 전문 자격이다라고 부르는 소방시설 관리사의 경우는요. 출제위원들이 실제 시험을 보기 며칠 전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제 검토 후 문제를 만들어내는 출제위원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어떤 지문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방이다라고 하는 게 다룰 수 있는 분야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키워드, 같은 용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문제 자체는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이제 학습 위주로, 소방이다라고 하는 출발점 학습 위주로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 자꾸 어려워지는 거고,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합격을 했다선 치더라도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하루 쉬고 모레부터 2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을 다시 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출발점 선상에서 사실 죄송하지만 약간 잘못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사실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1차는요, 되게 이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용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올해 이제 2020년도 20회 소방시설관리사 1회차는 개인적으로 봐도 문제를 봐도 대단히 이제 신선하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작년 19회 문제에서 뭐 난이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잘못된 시험이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시험을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합격률이 보편적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평균 얼마죠? 평균 보면 30%가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언제 16회 작년 같은 경우 또 거의 50%의 합격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험으로 봐도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출제위원들이 얘를 가지고 적정한 난이도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10분 이해하시고 좀 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냉철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에게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예를 들어서 설계면 시공이다. 설계면 시공의 난이도가 대단히 쉽다라고 하면, 그죠? 저희 이제 소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평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신 시험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작은 실수조차는 이제 충분히 넘길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에 어떤 좌우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결코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어쨌건 이제 올해 1차는 개인적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좋은 분야, 사실 이제 구석구석을 다 다루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안전관리론도 실제 보니까 계산 문제와 기본적인 실제 용어 정리, 그리고 이제 뭐 유체 또는 이제 약재 화학론, 그리고 이제 뭐 법규, 그리고 위험물, 뭐 구조 및 원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화재 안전 기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하다못해 이제 내진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2차를 위한 다짐이다라고 보시고 사실 준비하실 때도 맹목적으로 이제 관연도 위주로, 그러니까 내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것이 실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럼 이제 당연히 2차로 넘어가면 당연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타깝게도 사실 뭐 1차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내년을, 그러니까 21회죠. 근데 그걸 다시 이제 다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 5월 달에 있을 1차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가을에 있을, 그죠? 2차를 포함한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다져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또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되게 냉혹합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내가 충분히 노력했다라고 하면 사실 스스로 만족을 하실 거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년 뭐 충분히 내후년에도 기약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험은 결과론적으로 남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을 많이 봤지만 항상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제 여러분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총평이었고요. 잠시 후에 또 2차 합격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1차 총평이었고요. 너무 두리뭉실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입니다. 그죠? 오늘 하루 정도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 회프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마 가족들이랑 술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와이프랑 한바탕 해서 사실 오늘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뭐 2차 시험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1차를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격률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정 아닌 함정일 수가 있거든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2차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얘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로 여러분들이랑 충분히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 소방에 접근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소방 캐리어가 있는 분과 소방 캐리어가 없는 분들에 따라서 사실 공부 전략이 달리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설계매 시공만 보시는 분들과 또는 위험물 기능장 또는 기술사를 통해서 사실 이제 설계매 시공이 면제되는 분들까지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2차 접근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 쉽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고요. 어쨌건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가장 올바른 2차를 위한 접근 방법은요. 사실은 강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이죠. 지금 여러분들 1차를 공부하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공부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1차를 위한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제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뭐 대략 얼마 정도죠? 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올해 만약에 뭐 대략 전체적으로 이제 1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접수한 숫자 한 7,500명 정도 되고요. 아마 그 중에 이제 결시생 나오면 대략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를 통해서 이제 응시된 2차 응시생의 숫자는 대략 3,000명이 약간 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합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3%. 그럼 이제 대략 몇 명이죠? 90명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피난은 이제 전쟁터의 어떤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위치에 따라 합격을 위해서는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여러분들의 장단점이죠. 물론 이제 과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계면 시공과 점검 실무입니다. 그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 이제 우회로를 이제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시고 실제 이제 나는 설계비 시공을 면제하겠다. 또는 이제 소방 공무원이신 분들은 당연히 자격 여건이 되면 점검 실무를 면제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의 접근 방법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에서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설계미 시공과 점검 실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특화된 분야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뭐 나름대로 이제 위험물 기능장을 갖고 있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합격 전략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크게 보면 이제 뭐 암기냐 또는 뭐 이해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봐도 설계를 절대 이해 과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업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죠. 설계매 시공이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뭐다? 저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접근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건 사실 이제 좀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계미 시공이다, 점검 실무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미 시공 면제자, 특히 위험물 기능장을 갖고 있다 선 치더라도 저는 최소한 내가 2차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8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부가 좀 덜 되면
이제 최후의 이제 선택이죠. 왜 나머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8월 중반 9월이면 거의 한 달을 남겨두고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고요. 최소한 이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에서는 사실 과년도 기출을 분석해 보면 뭐 점검이다라고 해서 계산 문제가 실제 나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것을 하나 놓고 사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공부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 그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암기가 그러니까 즉 기준 설치 기준에 따른 암기 방법이 됐건 또는요 설계미 시공에서 계산 문제에 따른 암기 방법이 됐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겠지만 이제 사실 모의고사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어떤 공부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지리적으로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또는 학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계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뭐 기존에도 지방에서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출발하셔가지고 밤 늦도록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생업을 한다거나 하면 사실 이런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도 추천을 해드리지만 이게 이제 어떤 과목이나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필요한 과정이 과연 실제 언제 필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면 뭐 그래서 재수생 또는 장수생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거쳐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저도 수업을 하게 되면 기본 뭐 A에서부터 또는요 뭐 B, C, D 또는요 X, Y, Z까지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중간에 내가 실제 B를 빼고 C를 빼고 또는요 F를 빼고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어떤 캐리어가 되신 분들은 사실 뭐 전반적으로 이 수업을 다 소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고민스럽고 사실 좀 더 궁금한 것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인강이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을 딱 이분법적으로 흙과 또는 뭐 백으로 그러니까 흙과 백으로 또는 이제 손바닥이 앞과 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점검 실무와 설계미 시공도 같은 의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단편적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나갔다. 현장에 나갔다. 그런데 설계를 몰라.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방기사에서도 기계와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전기만 있어. 소방기계가 없어. 그럼 뭐가 되죠? 진짜 반쪽짜리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2차에 공부하고 있는 설계면 시공하고 점검 실무도 같지 않나 싶고요. 어쨌건 이제 공부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시험을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만약에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에 나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단히 운이 좋거나 아니면 또 뭐죠?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죠. 제가 출제위원하고 아주 친해서 그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만 이런 이제 실제 형태가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 아니라 출제위원들에 의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게 그죠? 같은 생각과 같은 의미를 담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소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문제 자체가 싱크로율을 갖게 해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이제 모의고사는 되게 치열합니다. 그죠? 같은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양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실 이제 잘하고 계신 분들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드리는 어떤 시너지 효과 이외의 시너지 효과를 사실 오프라인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을 이제 열어드립니다.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중간에 손을 드는 것을 대단히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클래스에 30명이다라고 하는 수강생이 수업을 듣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의문점, 의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거를 대단히 사실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그런 것들이 동면의 양면성처럼 수업의 질을 떨굴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 저의 선택이다라고 하면 저는 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언제까지 9월 26일 즉 2차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같이 뒹구는 과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모의고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문제를 내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그 방향성에 따라서 사실 방향성을 달리하면 그죠. 저도 얼굴이 이제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잘못 내고 사실 그거를 정답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또한 똑같이 사실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출제위원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합격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외에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중에 보면 사실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나름대로 클래스가 나눠지죠. 예를 들어서 A, B, C 클래스가 나눠지면 사실 A 클래스는 거의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언제든지 이제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실력이 과연 합격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잘 모르시게 됩니다.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항상 학원에 다니면서 노력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탑 안에 들겠다. 그죠?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 어느 학원이 됐건 그 어느 수강생이 됐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탑 안에 든다라고 하면 그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랑 붙어도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시너지가 있다. 다만 이제 거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가 이제 인강을 통해서 내가 보충해야 될 거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을 든다, 그죠? 그럼 이제 하다못해 이제 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이게 소방에서 이제 소방 강의는 사실 뭐 이 현격한 실력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관점 차이가 있는 거고 그 관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주안점이죠. 그 해결 방안을 키우는 것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셔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소방시설 관리사로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의 배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학원이다라고 하는 제한된 어떤 커리큘럼과 제한된 어떤 공간 드릴 수 있는 한계치를 가지고는 사실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2차의 합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단기적인 전략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뭐 한두 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최대한 오픈해서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1차적인 주장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을 최대한 해보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사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 또 나중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땄을 때 어떤 동반자로서 소방을 하는 동반자로서의 어떤 좋은 출발점과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두리뭉실하게 2차의 뭐 합격 전략을 뭐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어불성설입니다. 뭐 한두 가지 어떤 팁과 한두 가지의 노하우를 통해서 얘를 얻을 수 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사기꾼이 되던가 아니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주입시켜서 뭐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및 시공임에서의 계산 문제,
그리고 이제 점검 실무다라고 하면 사실 점검 실무만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위험물 기능장 또는 기술사를 통해서 이게 소방을 이미 겪으신 분들이죠. 다만 이런 분들의 어떤 착오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실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수에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는 거죠? 되게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점검 실무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되게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 소방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심도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원의 교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 대놓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남상욱 기술사님의 설계및 시공이라든가 또는요. 김땡땡 선생님의 소방시설의 이해 또는요. 왕땡땡 기술사님의 뭐죠?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다만 궁극적으로 이 책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난다 안 난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나온다의 한평어입니다. 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위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얘가 시험 문제화 됐을 때는요. 여러 가지 그죠?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서의 어떤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기준과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만약에 점검 실무를 임한다라고 하면요. 쉽지 않죠. 18회 나왔던 문제 뭐죠? 아날로그 감지기입니다. 물론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무수히 다뤘던 일반 감지기의 개통도와 같죠. 다만 여기서 특징은 뭐다? 얘가 어떤 전기적인 공통신호가 아니라 통신이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충분히 아날로그 감지기가 어디에서 고층 건축물 그죠? 왜 나오는지는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심도 있고 사실은요.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요. 내가 지금 와 있는 정점의 위치에 따라 사실은 이런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소화를 하시고 어떤 분은요. 그냥 일단 그런가 봐.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짧게 어떤 합격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같이 뒹굴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죄송하지만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제한된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사실 공부를 해보신 수험생분들도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모아 소방학원에서 지금 별도로 촬영하고 있지만 이 앞에도 사실은 이제 스타디반이 따로 계시거든요. 제가 매주 봅니다. 이분들 작년에 이제 죄송하게도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해서 근데 이분들은 작년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도 거의 그죠? 1년여 동안을 계속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스터디 하십니다. 그죠? 얼마만큼 시너지는요. 제가 드린 것보다도 사실 스터디를 통해서 얻는 시너지 충분하죠. 다만 이제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죠?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죠. 소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부와 평가를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게나마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실 소방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짧게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소방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총량제 법칙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나가서도 사실 이제 많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10분 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이제 2차 합격 전략을 이야기했고요. 잠시 후에 이제 Q&A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